그러니까 저는 기업이 맞는 체질이었던 거예요. 그러셨나 봐. 네, 그래서 그 말에 정말 심쿵하고 한번 가서 해봐. 그러고 가겠다고 했어요. 야, 근데 회사 내부 분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래도 갑자기 네, 처음 오신 분이 부장님으로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어땠겠어요. 아니 그 저희가 이제 대표님을 LG그룹 최초의 여성 임원이라고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이게 이제 입사한 지 얼마 만에 임원이 되신 거예요? 입사한 지 4년 만에 됐었어요. 그럼 되게 초고속 승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늦게 들어가서 부장으로 들어갔었어요. 그럼 그 전에는 이제 다른 회사를 다니셨구나. 아니에요. 그 전에 사실 제가 교육공학으로 박사를 하고 와서 그 해에 이제 LG에 이렇게 오퍼를 받고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면 몇 살에 입사를 하시게 된 거예요? 41살이었어요. 이게 95년입니까? 네네. 그 LG그룹 교육연수원의 부장님으로 입사를 하셔서. 네. 그다음에 이제 상무님, 전무님, 네. LG아트센터 대표님을 거치셔가지고 2014년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 20년 정도 일을 한 거죠. 그러셨군요. 네. 그전에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냥 공부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사실 공부한 타입 아니었는데 그 남편이 늦게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쫓아가서 그 남편이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으면 그 배우자가 공짜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길래 청강생으로 기웃기웃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이제 석사, 박사를 다 거기서 했어요. 근데 어떻게 입사를 하시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 좀 이제 얘기가 좀 긴데 막 좀 해도 돼요? 네, 하세요. 처음 공부할 때는 청강생으로 기웃거렸고 워낙 늦은 나이에 시작해서 하게 되다 보니까 박사를 끝날 때쯤에는 주위에서 다 말렸어요. 박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박사 받을 때쯤이면 40이 넘는 나이인데 한국에서는 회사에서는 써줄 일이 없잖아요. 40 넘은 여자 박사를 어떤 회사에서 써주겠어요. 그리고 그건 너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40 넘어서 박사한 여성은 그 대학교에서도 잘 받아주지 않는다. 그 당시에 그리고, 90년대에. 그냥 그만 하는 게 낫다라고 했는데 제가 또 시작하면 좀 끝을 봐야 될 것 같고 또 그래야 우리 엄마 딸인 것 같고 그래서 끝내고 왔어요. 그래서 정말 회사에 들어가리라고 상상은 못했었죠. 전혀. 아니 근데 이게 LG그룹에서 바로 스카우트 제의가 온 거예요? 제가 어떤 프로젝트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거기 와서 보신 LG 임원이 LG에 와서 일을 하자 자꾸 이제 그 제안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회사에 들어간다는 게 두려웠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첫 직장으로 들어갔던 게 LG 인하원의 원장님을 모시고 나왔어요. 임원분들이랑. 그래서 그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제가 딱 꽂혔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딱 아주 직설법으로 교수를 하고 싶어 하신다면요. 근데 왜 그렇게 교수가 좋으세요? 그러시면서 기업은 일을 시작을 했으면 끝을 내야 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곳입니다. 만약에 이런 곳에 와서 일을 하시면 전문성으로도 굉장히 발전하실 수 있고 인간적인 깊이도 굉장히 성장하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회사 가는 게 두렵고 학교를 가야 될 것 같았는데 그 말씀에 심쿵했어요. 저는 근데 오히려 그 말 들으니까 그래 회사를 가지 말아야겠다. 그래 맞아. 책임감. 거기 막 결과에 책임을 져야 돼. 성과를 내. 그래 나랑 안 맞는다. 근데 오히려 거기에 심쿵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기업이 맞는 체질이었던 거예요. 그러셨나 봐. 네, 그래서 그 말에 정말 심쿵하고 한번 가서 해봐. 그러고 가겠다고 했어요. 야, 근데 회사 내부 분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래도 갑자기 처음 오신 분이 부장님으로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어땠겠어요. 좋지 않았어요. 네.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선 저라는 존재가 너무 외계인 같은 존재예요. 여자가 40이 넘어 너무 나이가 많아요. 갑자기 어린 여사원들만 있는데. 부장님이 또 그리고 오시니까. 부장이란 타이틀을 달고 왔고 또 게다가 박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다 거부감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를 어떻게 그 개인적인 사람으로 뭐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일단 그냥 너무 낯설고 그래서 적응이 어려워서 사표를 써갖고 다녔어요. 그리고 여성을 대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한테 불리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 힘들고 억울하고 불편하고 막 이런 거 투성이었던 것 같아요.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막 운전하면서 운 적도 있고 막 그랬죠. 그래도
최소한 적응을 못하고 나갔다는 얘기는 정말 듣고 싶지 않았어요. 또 기업이란 성과를 빨리빨리 내야 그러니까요. 되잖아요. 근데 사실 미국에서 공부만 하고 와서 기업에 들어가서 이렇게 남의 눈에 팍 띄는 성과를 내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신출 규모란 능력이 있지도 않았고 그래서 어려워서 그냥 오래 못 있겠다 나가야겠는데 또 자존심은 있어갖고 이왕이면 그래도 내가 뭐 족적이라도 좀 남기고 가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공부한 게 교육공학이었으니까 온라인 교육 시스템이에요. 사이버 아카데미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 위에서 시킨 일이 아니라 제가 그냥 벌린 일이시군요. 버린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하면서 공부해야 된다, 자기 개발해야 된다 이런 시스템인데 아니 무슨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냐 여기 학교예요. 뭐 이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착도 어려웠었는데 그 홍보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여의도 트윈타워에 아침에 이제 통근버스가 쫙 수십 대가 쓰는데 그 전단지를 만들어서 그걸 다 돌리고 막 그럴 정도로 홍보도 열심히 하고 너무 열심히 했으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한 게 그런 시스템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어요. 근데 정말 사표를 쓰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또 예기치 않게 99년 한 뭐 10월 11월 넘어가면서 기업에서는 그 연말에 이제 인사가 이제 있죠. 있죠. 그게 뭐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이제 임원이 누가 되고.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이제 소위 별을 단다라고 하죠. 네. 근데 이제 구본모 회장님이 그 해에 종합 보고를 받으시면서 구본모 회장님. 네네. 회장님께서 이제 2000년이 되니까 21세기인데 우리가 명실공히 글로벌 기업이 되려고 하려면 좀 여성 임원 하나 안 나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면 그때까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없었죠. 이제 여성 부장이 3명이 있었다 그래요. 예. 전 그룹에. 그래서 전 그룹의 여성 부장님이 3분밖에 없어요? 네네. 그 중에 한 분이시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데 1순위로 올라가게 됐대요. 그래서 회장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시고 들어와서 뭐 좀 한 일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그러니까 임원이 또 되시려면 그래도. 예. 그러니까 인사팀에서 사이버 아카데미라는 프로젝트를 잘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매우 미래지향적인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회장님께서 그러면 딱이네요.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러면 저는 그냥 궁금해서요. 네네. 임원이 되는 순간 네. 좀 뭐 많이 달라집니까? 대우가 엄청 달라진다면서요?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임원이 되는 순간 차량이 나오고 뭐 차량이 나오고 뭐 이제 수행 비서도 뭐 네, 있고 네. 그런 것들이 달라져요. 그리고 임원 방이 따로 있고 사실 그런 거로는 굉장히 편해지지만 임원 되면 이제 정말 그 책임이 성과를 내야 되는 책임이 무겁기 때문에 그렇게 뭐 한가하게 임원실에 앉아서 뭐 못합니까? 회전의자 돌리면서 결제나 하고 그렇진 않아요. 최초의 여성 임원이라는 타이틀이 주는 또 힘든 점이나 고민이 또 그 당시 좀 있으셨을까요? 많았어요.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그때는 참 힘든 순간도 많았고 좀 외롭다는 생각도 많았고 더구나 제가 혼자다 보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상의하고 논의드릴 대상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고 또 뭐가 힘들어도 다 말을 못했어요. 감당이 벌써 안 되네 막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그런 심리적인 부담감이 많았는데 사실 모든 세상의 일은 동전의 양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긴 했지만 그래서 제가 훨씬 성장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황당한 일도 많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가 하나 떠올랐었는데 제가 주변에 얘기할 때는 골프공 에피소드라고 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 뭐예요? 그 제가 일했던 인화원이 워낙에 캠퍼스가 넓고 그러다 보니 한쪽에 아웃도어 골프 연습장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임원을 맡고 나니까 골프장 관리하는 것이 저의 산하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관리가 잘 되는지를 좀 보러 갔었어요. 근데 거기 여성이 올 일이 없는 곳이에요. 그곳이요? 예, 왜냐하면 남자도 임원 정도가 되셔야 거기 와서 골프 연습도 하지 과차장이 와서 할 수는 없는 곳이죠. 그런데 여성이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임원이신데 우리 그 당시에. 그렇죠. 그죠? 근데 저는 말하자면 거기 관리하러 간 거였는데 너무 낯설죠. 그러니까 연세가 지긋하신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저 남쪽에 공장장을 하시는 임원이셨는데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거슬리셨나 봐요. 여기 이렇게 여자가 들어올 곳이 아닌데 그래서 그분이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좀 못마땅한 그런 톤으로 어이
이렇게 부르셨어요. 일단 그거부터 기분이 확 상하네요. 예. 저 놀랬죠. 일단. 네, 그래서 어이 그러시더니 거기 골프볼 좀 받아다 갖고 오라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자기가 받으면 되지 셀프인데. 그래서 저도 잠시 저기가 됐어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어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모든 사람이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무도 이걸 치지 않는 거예요. 야, 그 순간 정적이었군요. 순간 점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하다가 천천히 걸어가서 코인을 넣고 볼을 갖다 드렸어요. 근데 제가 평소에도 좀 목소리가 큰 편인데 그때는 조금 더 큰 목소리, 저기 계신 분까지 들으시게 여기 들어오시면 사용법 사인판이 있는데 코인을 넣고 각자 받아다 쓰시는 셀프 서비스입니다. 다음에 여기 오시면 그렇게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오는데 어떤 젊은 남성 임원이 확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저한테 귓속말로 너무 잘하셨어요. 쪼마쪼마했네. 파이팅! 이러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거 잘한 거구나. 한참 많이 누르시고 그쵸. 그 상황에서 좀 얘기를 하셨지만 야 성격 같아서는 진짜 한 소리 그냥 정말 저도 만약에 부장 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도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최초의 여성임원이라서 그러니까 모든 분이 보고 계시니까 제가 이제 그런 어깨가 무거우니까 잠깐의 그 에피소드입니다만 그 당시 뭐 시대적인 상황이나 그 모든 그 유리천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예, 이게 눈에는 보이나 결코 닿을 수 없었던 그 유리천장들을 그자 수많은 분들이 지금 그걸 깨고 계시잖아요. 지금은 정말 달라졌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한 또 이제 후배들 얘기를 들으면 아직도 그런 일이 그렇습니다. 일어나는 아직도 있습니다. 맞아요. 아니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해서 대학 졸업 후에 바로 대기업 입사를 또 삼성 SDS. 네. 어땠습니까? 회사 생활은 직접 해보시니까. 처음에는 사실 업무에 뛰어든다기보다는 이제 막 신입사원 연수도 많이 하고 동기들끼리 막 이렇게 하는 게 또 있으니까. 막 훨씬 많고 교육이 훨씬 많잖아요. 업무보다. 그렇죠. 그래서 마냥 재밌었었고 그 회사에 들어가서 제일 뭐 놀랍다고 할까요? 그런 건 뭐였어요? 저 삼성에는 하계 수련 대회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게 그룹의 모든 계열사의 신입이 다 모여서 S그룹의 모든 신입사원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인원인 거죠. 공연 같은 거를 만들어서 대결을 하는데 그 대회 이전에 한 2달 정도 합숙을 또 해요. 그 공연을 위해서? 네, 그래서 저는 그때 공연단이었는데 네. 노래에 맞춰 춤을 추면서 삼성 관련된 걸로 어떻게 뭐 파란 피겨로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이제 그룹의 어떤 전체적인 그 좀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네, 다 함께 힘을 합쳐서 막 이렇게 입사하시 애사스명 이러고 이제 그 순간 모두가 파란 피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회사를 이제 다니시게 되잖아요. 회사 다닐 때 가장 많이 내가 했던 말이 있을까요? 그냥 네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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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퇴근할 때는 늘 죄송합니다. 이러고 끝내셨습니다. 먼저. 6시 땡 하면 퇴근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 삼겹살과 소주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선배님이 하나 계셨는데 네. 5시 50 몇 분만 되면 자꾸 진주임 저녁 약속 있나? 맨날 이러시는데 저는 네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맨날 퇴근. 없는데. 맞죠. 없는데. 좋다. 좋다. 그 약속 있다고 하는 거는 거의 그냥 다 버스와의 약속이었고 집에 버스와의 약속. 네, 6시 10분 차를 타야 하는 약속. 네, 좀만 더 주면 그 버스 하나니까. 네, 맞아요. 우리 조석 같았으면은 우리 조주임. 예. 오늘 저녁 약속 있나? 저녁 약속 있습니다. 부장님하고요. 가시죠. 예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준비 좀 해주세요. 예. 목사 적은 분이고요. 이게 또 각 이 회사마다의 또 어떤 그 직원분들의 복지가 좀 있잖아요. 어떤 복지가 좀 있었는지 좀 궁금해요. 요즘은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네. 제가 다닐 때는 이제 일반 삼성카드인데 거기에 SFC라고 이제 마크가 달려서 네, 그러면. 발급이 되는데 브랜드 같은 거 할인되고요. 그래. 맞아요. 우리 비고 할인 되잖아요. 그런 것도 나오죠. 중간에 뭐 이렇게 보너스도 보너스지만. PSPI? 그 뭐예요? PS는 연말에 한 번 나오는 보너스 개념이고요. PI는 한 해에 2번 이렇게 딱 반 나눠서 한 번씩 나오는. 어쨌든 이렇게 잘 다니던 회사, 사실 어떻게 보면 남들이 진짜 부러워하는 그렇죠.
이런 그 대기업에 입사를 했는데 여기를 한 3년 다니셨다고요? 네. 근데 결정적으로 회사를 좀 그만둬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계기가 있습니까? 출퇴근할 때 제 표정이 점점 안 좋아졌었나 봐요. 그러니까 점점 얼굴에 어둠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엄마가 하루는 이제 출근하고 퇴근할 때 기주야 너무 힘들면 너 하고 싶은 거 해라고 말씀을 뚝뚝 하셨었는데 그때 처음에 그 말을 한두 번 들을 때는 사실 제가 짜증을 냈었어요. 취업이 힘들다 엄마.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해서 이걸 그만두고 다시 새로운 걸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결코. 그래서 엄마는 물론 나를 응원해주기 위해 하는 말인 건 알지만 나 안 그래도 지금 열심히 참고 다니고 있는데 내 마음 흔들리게 하지 말아라. 그런 말 하지 마. 나 힘들게 참고 있어. 그런 말 하지 마. 맨날 이렇게 했었어요. 나 엄마는 해봐. 너 아직 어려. 해봐. 했었고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어리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혹시 그때가 23살에 입사해가지고 26 정도 네, 되셨을 때. 그때쯤.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나이가 정말 뭐든 할 수 있는 그렇죠, 나이거든요. 그렇죠. 너무나도 뭘 시작하기에 너무나도 괜찮은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생각이고 또 네, 그 당시에는 그때는 또, 네. 또 어린 그렇죠. 나이가 아니니까. 그 당시에는 취업할 때 그 고통들이 제 안에 아직도 생생하니까 그거를 또 한다 그리고 또 한다고 될까 이거에 대한 게 너무 컸거든요. 그 취업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게 좀 제일 힘드셨습니까? 그 취업을 저는 준비할 서류 때. 전형이 제일 고통스러워요. 아, 그냥 서류 너무 허무한 거예요. 난 열심히 진짜 며칠 밤을 새워서 그렇지. 자기소개서를 열심히 썼고 그동안 내가 비록 한 건 없지만 뭐 토익 점수니 뭐 이런저런 스펙 한 줄 같은 걸 꾸역꾸역 했던 것들을 적어서 냈는데 너무너무 떨려서 딱 클릭하면 딱 뜨는 거는 죄송합니다 불합격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한 번, 두 번 겪다 보면 너무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럴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여기 떨어진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힘들어도 그것을 내가 좀 보완하거나 내지는 그거를 좀 할 텐데 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 퇴사할 때 혹시 부서장님이나 거기 뭐 동료들이 뭐라고 얘기를 안 하시던가요? 사실 제가 그래서 어제 퇴사 당시에 선배랑 동기들한테 뿌렸던 메일을 찾아봤어요.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제가 썼던 게 너무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지금 결정을 못하면 앞으로는 더 이상 고민할 수 없는 나이가 될 것 같아서 지금 칼을 뺐다고 제가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가 이제 다른 일을 염두에 두고 퇴사를 하신 거예요? 네 그때 기자. 아니요 그때 사실 소극 연기자였어요. 아 그때. 그러니까 제가 그냥 동경만 했던 직업이었었는데 절대 주변에 말은 안 했었어요. 그 누구에게도. 왜냐면 말하면 너무 비웃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가끔 정말 안 친한 사람 있죠. 오히려 메신저 해가지고 막 딴 얘기하다가 나 근데 연기하고 싶다. 그냥 갑자기 툭! 네. 누군가한테 좀 얘기하고 싶으니까 그래도. 그때 그 공준영 씨라는 분이 계신데 실명을 그분이- 밝히시네요. 네, 공준영 씨. 네, 준영 오빠는 그냥 비웃었어요. 그냥 이거 그런데 막상 그런 꿈이 있는데 그걸 한 템포 누르고 또 회사에 입사를 합니다. 그게 용기가 안 나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순간 토익 학원에 가 있었어요. 갑자기요? 토익 점수 만료됐다는 문자를 딱 보면 만료됐으면 다시 갱신을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그게 배어 있는 습관이잖아요. 아니 재밌는 게 아니 지금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진짜 완전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제 친구들이 다 기자 공부, 아나운서 준비, PD 준비 하던 친구들이 하도 있다 보니까 차 마시러 나가면 그 친구들은 이제 글 쓰고 있고 언론고시 준비를 하고 있으면 같이 그냥 그 사람들 쓴 거 첨삭해주고 이러다 보면 저도 같이 말려 들어온 거예요. 자연스럽게. 정말 싹 자연스럽게 모집 공고 뜬 소식을 굳이 알게 되고 그렇지 그분들이랑 있다 보니까 소식을 들으니까. 야 이제 그 시험 공고 떴다. 자연스럽게 그래 내가 할 줄 아는 걸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거. 근데 기자 생활은 어땠습니까? 그래도 제가 유년기 때 계속 꿈꿨던 그러니까요. 일이니까 진기주 기자라고 불리는 게 너무 이렇게 뿌듯하고. 그랬어요. 사실 다른 생각할 틈이 없어요. 기자 수습 기간이 머리 감는 시간밖에 없어요. 딱 하루에 개인적인 시간이라고는. 일정이 어떻게 되길래 어떻게 되길래? 한 새벽 3시, 4시, 5시 그때 경찰 각종 지구대부터 돌고 경찰청 들어갔다가 그리고 대학병원에 있는 응급실도 한번 다 돌면서 밤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를 다 하고 그 만약에 뭐가 또 생기면 그때부터 막 이 일을 어떻게 취재를 하는 건지 매뉴얼처럼 배우고
그러고 나면 이제 밤에 퇴근을 하는 게 아니라 교육이 시작돼요. 교육을 1시, 2시 이때까지 해요. 3시 그때까지 해요. 근데 난 출근을 곧 좀 있으면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럼 이제 집에 와서 얼른 머리 감고 머리 감다가 이게 머리를 이렇게 숙여 감다 보면 토가 나와요. 너무 이렇게 몸이 힘드니까 머리를 감으면서 계속 눈물이 나요. 그냥 왜 우는지는 몰라요. 그냥 눈물이 나요. 너무 힘들어서. 아, 내가 이거를 하려고 그때 삼성 그렇게 힘들게 그만둔 게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을 한 번, 두 번 하다가 당시 제 사수였던 캡한테 술 한 잔 사달라고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저 연기할 거예요. 이야기가 선배도 야 그럼 대학로로 가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대학로를 가야 돼. 그래서 죄송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아까 직장 생활도 그렇지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뭡니까? 기자할 때는 이게 비속어라서 말을 할 수가 없고. 그래도 그냥 뭐 저희가 야 이 새끼야. 진짜? 그러니까 저희끼리 오죽하는 말이 있냐면 그 수습이 수가 배우는 게 아니라 짐승수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이게 뭐랄까 혹독하게 키워지는데 끝나갈 때쯤 알게 돼요. 아 이렇게 해놔야 사실 기자는 눈앞에 어떤 일을 마주하게 될지 모르는 직업이잖아요. 그럴 때 사람이라면 당연히 당황을 하게 되고 알겠어. 역사적일 수 있는 그 기록의 순간을 놓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습 기간이 필요하구나를 수습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해놔야 이제 몸에 배이고. 혹시 그럼 반대로 이제 본인이 좀 기자 생활을 할 때 많이 했던 말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또 죄송합니다. 저랑 비슷하시네요. 저도 죄송합니다. 그게 뭐 그러니까 전화 신호가 한 번 울릴 때 바로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따르릉 따르릉 딱 받으면 바로 혼나요. 야 이렇게 혼나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샤워를 하든 머리를 감을 때도 항상 핸드폰은 가장 옆에 있어요. 잘 때도 바로 여기다가 해야 돼요. 잠깐 잘 때도. 이거 아무나 못하겠다. 못 깰까 봐. 그래서 이게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3개월 만에 네, 딱 수습 기간이 3개월이었거든요. 그 수습을 끝내고 내 스스로 인생을 다시 한번 수습을 합니다.